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요즘 대학가는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유학생이 많은 대학일수록 고심이 큰 상태인데요. 다음 주부터는 중국 유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입국하는데 대학마다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그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닌 상태입니다. 강화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대 제2기숙사인 이름관입니다. 505개 방에 10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강원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에서 입국한 유학생들을 이곳에 격리합니다. 격리 대상 중국 유학생은 178명. 중국 전체 유학생 446명 중 출국하지 않은 111명과 이미 입국한 157명을 제외한 수치입니다. 2명이 쓰던 방에 1명씩 자율 격리합니다. 동시에 유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감염 여부를 조사합니다. 그런데 대학 관계자들은 자율 격리라는 이름으로 유학생들을 사실상 기숙사에 가둬두지만 파생되는 문제가 적지 않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학이 요구하는 입국 날짜에 맞춰 기숙사에 들어올 학생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겁니다. 강원대의 경우 대학과 연락이 다 기숙사 입소 의사를 밝힌 유학생은 75명밖에 안 됩니다. 붙어줘서 연락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지금 그냥 전화통도 뜨고 다 연락들을 하고 있는데 진짜 죽겠네 이거. 그럼 약속한 입소 날짜보다 늦게 들어오는 유학생은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2주간의 격리가 끝나면 이 기숙사는 일반 학생들에게 내줘야 합니다. 입소가 늦어지면 그만큼 격리 기간이 길어지고 학사 일정 차질도 불가피합니다. 대학은 이런 학생들을 위한 대응 시설을 지자체에서 구해줄 것을 건의했지만 강원도는 교육청에 알아보라며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지역에 놓으면 지역에 또 감염이 될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우려가 큰 거죠. 또 기숙사 안 방에서 다른 방으로 이동, 심지어 기숙사 밖 외출 등 유학생 동선을 통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잠재적 환자 취급한다며 반발할 경우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 완벽한 통제가 힘들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기숙사 밖에서 지낼 유학생을 관리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유학생에게 체온계와 마스크를 주고 스스로 관리하도록 맡기는 것 외에 달리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상황 속에서 중국 유학생 격리에 나서야 하는 대학들은 만에 하나 자기네 학생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감당할 수 없다며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화력발전소의 대체부지로 조성된 동해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 분양 가격이 높다 보니 분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차별화된 산업단지로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와 삼척 경계에 조성된 산업단지입니다. 기존 북평 산업단지 부지에 민간업체의 화력발전소가 가동되면서 대체 부지로 만들어졌습니다. 60만여 제곱미터 면적으로 절반가량이 산업시설 용지입니다. 토지 보상 문제로 산업단지 조성은 당초 계획보다 3년가량 지연됐는데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이제는 부지 분양마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양 가격이 3.3제곱미터에 108만 원으로 높아 입주 문의마저 없습니다. 기존의 북평 산업단지 부지가 최근에 30여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입니다. 부지 조성 계약에 따라 산업용지의 30%를 GS 그룹 측이 사용할 계획이지만 수도권의 산업단지와의 차별성이 부족해 나머지 부지는 기업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입지적인 이점을 살려가지고 어떤 특화 산업단지로 만들어가야 이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가 있지 않겠느냐. 가격은 자체하고라도 규모가 있는 기업이 입주해서 전체적 계획적으로 좀 활용해야 되겠다. 동해시는 분양 가격을 낮추도록 GS 측에 요청한 상태이고 인프라 구축 등의 대응 투자를 통해 함께 기업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리적 기점을 이용한 원물을 쉽게 공급받을 수 있는 어떤 산업이라든가 인프라를 구축해 줌으로 해서 기업들이 입주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또
동해 북평 지역에는 주변 다른 산업단지에도 미분양 용지가 있는 상태라 신규 조성된 산업단지의 기업 유치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다음 달이면 어린이 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됩니다. 각 지자체들도 안전시설 보강에 나섰는데요. 홍한표 기자가 스쿨존을 둘러봤습니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을 알리는 표지판이 곳곳에 부착돼 있지만 지난해 7월 이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강릉시 교동의 또 다른 초등학교 앞, 교통안전시설이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지만 학생들은 수시로 사고 위험에 노출됩니다. 신호등 건너는데 그 오토바이 같은 게 확 지나갈 때 좀 밟힐 뻔한 적도 있어가지고 그때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강원도 내 스쿨존 사고는 최근 4년 사이 46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해마다 500건 안팎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11일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숨진 고 김민식 군의 사고를 계기로 민식이법이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의 핵심은 스쿨존 내에서 사망 또는 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민식이법 시행을 눈앞에 둔 스쿨존의 현황은 어떨까? 강릉 지역 스쿨존 79곳 가운데 과속 방지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강원도 내 774곳에도 카메라는 춘천 1대, 원주 2대, 속초 2대 등 아직 7대에 불과합니다.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 설치된 옐로우 카펫. 어린이를 운전자가 쉽게 인식하고 횡단보도 이용 시에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어린이 보호존으로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도내에 16곳만 조성되어 있습니다. 학교 앞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지만 차량들은 버젓이 길가에 세워져 있습니다. 다행히 법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대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릉시는 올해 20억 원을 들여 스쿨존의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강화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무조건 30km 이내로 어떤 단속을 하기 위한 단속 카메라, 그 다음에 또 이런 골목 또 불법 주정차로 인한 또 사고들 예방하기 위한 어떤 주정차 어떤 금지 구역을 조성과 함께 또 강원도 역시 100억 원 가까이 들여 무인 카메라 89대, 교통신호기 79대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불법 주정차 감지 시스템이 마련되고 스쿨존 내 차량 속도도 제한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운행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구간은 시속 40km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30km 이내로 낮추고 보행 구간이 없으면 20km까지 더 낮춥니다. 하지만 시설물 조성에 앞서 안전한 통학 환경 마련을 위한 운전자들의 스쿨존 의식 강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거대 선거구인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선거구 예비 후보자들은 유독 횡성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횡성 연고 후보가 없는 데다 유권자는 가장 많고 군수 보궐선거까지 겹쳐 있어 투표율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2년 전 6.13 지방선거 당시 태횡 영평정 선거구의 유권자 수입니다. 횡성군이 4만 565명으로 5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투표율도 68.9%로 도내 평균 63.2%보다 5.7%포인트 높고 총선 투표율과 비교하면 10%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보수 성향이 짙지만 정당 충성도는 낮은 편입니다. 20대 총선에서 무소속 김진선 후보가 가장 많은 43.5%를, 2년 전 지선에선 무소속 한규호 전 군수가 47%를 득표하는 등 정당보단 인물의 한 표를 행사해왔습니다. 하나 주목할 부분은 이 지역에서 오랜 행정 경험이라든지 정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에게 상당히 투표를 하는 경향을. 유권자는 많지만 지역 연고 후보가 없고 군수 보궐선거로 투표율까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총선 입지자들은 횡성 표심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 2명은 일찌감치 횡성의 선거 사무소를 차렸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횡성의 연고가 좀 부족해서 횡성에 좀 집중하려고 하고요. 군수선거가 있어서 같이 국회의원 선거와 군수선거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각 정당도 횡성군수 후보의 경쟁력이 국회의원 선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선거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5개 시군이 묶이면서 지역 연고가 후보별 득표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태횡 영평정 선거구. 횡성 지역 표심의 향방이 거대 공룡 선거구의 당락을 좌우할 캐스팅 보트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31번째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강원도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 대책을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어제 경제 활성화 대책 브리핑을 열고 도내에는 아직 확진자가 없고 방역을 철저히 한다는 전제로 예정된 행사를 취소하지 않고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달 축제와 행사 99건 중 29건이 취소되는 등 경기 위축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전통시장과 관광지 홍보 마케팅, 수출 다변화와 공공 일자리 확대 등 분야별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펜시아 매각 과정에 드러난 문제가 강원도의회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10일 강원도와 외국계 투자사인 맥킨리 그룹이 업무 협약식을 가졌지만 현재 실사 예치금 15억 원을 내지 못해 계약 무산 상태에 있다며 이 투자사가 정상적인 그룹인지조차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알펜시아의 관리 주체는 강원도 개발공사인데도 강원도 투자유치단이 마치 하부 조직처럼 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밖에 도의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사기업의 비밀을 내세워 제출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제2차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된 강릉시가 법정 문화도시 지정에 나섰습니다. 강릉시는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다음 달 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서부시장 2층 문화 앵커 공간에 문화도시 지원센터를 설치해 본격 운영할 방침입니다. 특히 아름답고 쾌적하며 재미있는 문화도시 시나미 강릉을 목표로 생활문화 동호회 육성 등 19개의 사업 계획을 수행하게 됩니다.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내년부터 5년 동안 최대 100억 원의 예산으로 지역 문화진흥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원주시가 관광도시 원주의 이미지를 대표할 관광 슬로건을 공모합니다. 누구나 응모할 수 있고 원주 관광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면서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는 15자 내외의 슬로건을 만들어 다음 달 6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된 작품은 참신성과 상징성 등을 고려해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최종 넉 점을 선정 시상할 계획입니다. 원주시는 또 참신한 아이디어로 원주 지역 관광 자원을 홍보할 대학생 관광 서포터즈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코로나19에 대해 지역사회의 불안감 해소와 서민경제 피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기자 브리핑을 갖고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통시장 이용률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상황이 끝날 때까지 24시간 관리 체계를 구축해 불안감 해소에 나서는 한편 다음 달까지 소비와 투자 분야에 6,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강원도가 감사 기능을 강화합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무사 안일한 소극 행정에서 벗어나고 예산 낭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75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와 재무감사, 특정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4.15 총선이 치러지는 만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 감찰단을 편성해 선거 일정에 맞춘 단계별 감찰 활동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다음 달부터 KTX가 동해시까지 연장 운행되는 가운데 종착역인 동해역 일대 주차 공간 부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KTX 운행에 대비해 동해역 주변에 270면의 주차 공간 조성을 추진했지만 사업비 3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해 주차장 조성 계획을 향후 중장기 전략으로 연기했습니다. 한편 코레일 강원본부는 동해역 120면을 비롯해 묵호역에 60면의 주차장을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태백시가 카드형 지역화폐 출시를 앞두고 명칭을 공모했는데 모두 654건이 접수됐습니다. 응모 명칭 가운데는 눈꽃페이가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태백이 24건, 태백사랑카드 20건으로 많았습니다. 태백시는 홈페이지 투표 등을 거쳐 이달 말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태백시는 3월이나 4월 중에 카드형 지역화폐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양양군이 탄소 흡수원을 확보하고 산불 피해지 복구 등을 위해 10만 그루 조림을 추진합니다. 사업비 3억 4천여만 원을 들여 지난해 산불 피해 지역과 벌채 지역 등을 중심으로 56헥타르 면적에 10만 그루의 소나무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면 송천리 이러한 산불 피해 지역에는 6만 그루를 심고 현남면 명지리, 하월천리 등 16헥타르 사유림에는 4만 그루를 심기로 했으며 봄철에 나무 심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마을버스 노선 조정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현금으로 버스를 타는 승객들에 대한 요금 이중 부과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고 마을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 외곽 운행 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아 노선 조정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을버스를 승객들이 많이 타는 시간에 따라 중앙시장 운행 노선과 시 외곽 운행 노선으로 나누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올해부터 강원도 대표 축제와 손을 잡고 중고교생들의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축제 학교를 추진합니다. 대상 축제는 춘천 마임 축제와 원주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 강릉 단오제, 영월 단종 문화제, 그리고 정선 아리랑제입니다. 도교육청은 3월부터 지역별로 40명을 모집해 4월부터 11월까지 지역 공연 축제의 기획과 운영에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춘천교육대학교 학군사관 ROTC가 28년 만에 폐지됩니다. 국방부는 최근 지원자가 감소하고 대학 재정 악화를 이유로 춘천교육대학 학군사관 ROTC를 내년 2월부터 폐지할 방침입니다. 춘천교대 ROTC 지원 경쟁률은 2014년 당시 6대1 수준으로 높았지만 지난해에는 3.1대 1로 하락했습니다. 횡성군이 다음 달부터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사업은 스마트폰 앱이 수집해서 전송하는 참가자의 걸음수와 심박동, 소모 열량 같은 기초 자료를 토대로 횡성군 보건소 전담팀이 6개월 동안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횡성군 보건소는 헬스케어 사업 대상자 100명을 선정하기 위해 현재 125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필요한 신규 사업을 발굴해 지역 균형 개발을 이끄는 전략이 추진됩니다.
양구군은 내년도 국비 585억여 원 확보를 목표로 양구 꽃섬 출렁다리 조성과 조섬 백자마을 조성 등 101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또 지방 이양 사업으로 20억 원이 필요한 양구 남면 청소년 문화의 집 신규 사업 등 12개 사업 53억여 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양구군은 지역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홍천군이 올해 강원도 평생학습 박람회의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강원도 평생학습 박람회는 평생학습 문화 조성과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해 강원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강원의 미래는 평생학습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